네, 안녕하세요. 머니맨 김수경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글로벌 경제 최대의 화두는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입니다. 이로 인해서 최근에 경기가 하강 국면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국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외국인 자본 투자 유치입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인 변화에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머니맨의 주제는 이 외국인 투자 유치입니다. 최근에 어떤 동향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 전략에 직접 대입을 시켜서 어떤 부분에 힌트를 얻을 수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산관리편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자산관리편 주제는 앞서 예고드린 대로 외국인 직접 투자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방송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문의 전화 받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 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24시간 언제든지 연결 통로도 열려 있습니다. SNS에 접속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주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셔서요. 머니맨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들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또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을 꾸며주실 인터블록의 최효진 이사 모셔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네,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또 계속 이래서. 그래도 차라리 추운 게 나온 게 어제랑 그제 봤을 때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 때문에 밖을 못 나가겠더라고요. 거의 이제 방독면을 써야 될 정도로 마스크로는 부족한. 맞아요. 네, 그랬는데 여자들 피부에 또 최대 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미세먼지가. 네. 그 피곤해서 막 머리를 못 감고 자거나 이제 화장을 만약에 되게 못 지우고 이제 좀 잠들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피부가 완전히 내가 맞나. 멘붕이 와서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꼭 세안을 하시고 씻고 주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참 이 미모 관리도 힘듭니다. 그렇죠. 날씨 때문에 워낙 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건강도 안 좋아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 일단은 뭐 새해에도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건강 관리하면서 또 저희 자산 관리 꿀팁 함께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도 뭐 투자자분들 많이 만나시고 연초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투자자분들 만나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분야가 어떤 분야신지가 궁금해요. 어떠세요? 아무래도 사실 작년부터 이제 시작됐던 이제 앵커님이 인트로 부분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미국과 이제 중국의 그런 이제 무역 마찰부터 시작이 돼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제 좀 경기 둔화가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펀드라든지 그런 뭐 보험으로 치면 약간 변액 상품 이런 거 이제 가입하신 분들 보통 이제 글로벌하게 뭐 펀드 투자를 하시는데 대부분 이제 뭐 주식형보는 거의 다 박살이 나 있으니까 채권형으로 지금 거의 뭐 이전을 해서 가는 분들도 있고, 이게 이제 만기가 되신 분들은 어떻게 운용해야 되냐 뭐 이런 리밸런싱이나 그럼 업그레이딩 전략에 대해서 많이들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공격적으로 처음부터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고요. 또 하나는 또 이제 언제쯤 이 경기 둔화가 다시 좋아질 것 같냐, 아니면 뭐 차라리 금융위기가 올 거면 빨리 쓸고 가서 다시, 왜냐면 그런 위기가 한번 오고 나면은 다시 또 이제 올라가는 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적으로 이제 지지부진하면서 이렇게 계속 안 좋은 것만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좀 투자자분들이 많이 지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모멘텀이 없는 거 관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관련해서 많이 최근에는 좀 질문을 많이 받고 있어요. 대응도 해드리고 있고요. 요즘에는 뭐 채권이나 이렇게 좀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좀 많이 몰리게 되면서 불안한 투자 심리를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해부터 여러 번 이 시간을 통해서 이사님의 저희가 포트폴리오 전략들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들었는데, 일단은 상황을 조금은 살펴가면서 보수적인 전략으로 또 올해도 자산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또 마냥 실수만은 없고 또 마냥 또 안전자산만을 추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 힌트를 얻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집중하신 게 주제로 잡아오신 게 외국인 투자 유치예요?
네, 직접 투자? 외국인 네. 직접 투자로 네. 이제 뭐 FDI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앞서도 이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제 경제 뉴스 눈여겨 보셨던 시청자분들이라면 네. 사실 뭐 베트남 다낭 같은 경우에도 네. 외국인 직접 투자가 굉장히 이제 규모가 늘어서 뭐 4년 동안 굉장히 급성장했다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저도 봤어요. 그 작년에 외국인 직접 투자 1위가 맞아요. 하노이예요. 네, 베트남 맞아요. 하노이. 뭐 네. 베트남 하노이 그리고 이제 다낭도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와, 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리면 베트남 하노이 지금 유력 후보지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네.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저희도 이제 오늘 제가 좀 인트로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보통 이제 많이 보는 게 외인들과 기관과 이제 개인들의 수급이잖아요. 동향이죠. 네. 네. 근데 사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코스피가 굉장히 또 지지부진하다가 장 마감을 뭐 2,100 이제 6.10포인트 정도 이제 해주다가 네. 사실 이제 이게 작년 12월 초 수준으로 이후로는 좀 최고치를 이제 좀 보여준 거의 뭐 한 달 반 이상 맞아요. 된 거죠. 고생을 많이 네, 했죠. 많이들 하셨죠. 네. 근데 이제 이것도 보면 이제 외인이 거의 한 이제 993억 원 정도 거의 이제 1,000억 가까이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반대로 이제 기관이나 이제 뭐 개인 같은 경우는 순매도를 하잖아요. 근데 네. 이런 것처럼 외인이 샀냐, 외인이 팔았냐 이런 거 관련해서도 주식시장에서도.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많이 보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드릴 그 FDI 외국인 직접 투자는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주식시장에서의 그 수급이랑은 좀 다르지만 제가 왜 이 주제를 말씀드렸냐면 그 외국인 직접 투자 관련해서 사실 이제 아까도 그 앵커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 뭐 하노이가 뭐 전 세계 1위를 했다. 뭐 다낭도 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4년 연속 지금 200억 달러를 넘으면서 200억 달러를 넘었다는 거는 거의 우리나라 역대 돈으로 최고치죠? 그 환산을 하면요. 네. 거의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269억 달러니까 30조 2천억 원 정도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다들 제가 이제 작년 말부터 말씀드렸던 게 핑크빛보다는 굉장히 흑빛 아니면 이제 요즘 그레이빛으로 날씨 같은. 네. 요즘 날씨처럼 정말 암울한 그런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이 외국인 직접 투자가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잖아요. 청신호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내부적으로 어떤 산업에 그러면 좀 더 이제 치중이 되어 있고 어떤 산업에는 투자를 안 하고 줄어들었고 궁금하네요. 어디에 투자를 그리고 할지. 어떤 지역은 예. 늘었고 어떤 지역은 줄었고 사실 지역별로도? 네, 그런 것들을 예. 좀 보다 보면 네. 우리가 또 투자의 맥을 또 찾을 수가 있잖아요. 네. 이제 네.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한번 이제 투자자분들이 네. 이제 보통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정확하게 어떤 개념이고 그냥 우리가 보는 주식 투자에서의 그런 외국인 그 수급에서의 외국인의 그런 투자를 말하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거랑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개념 정리부터 최근에 그런 동향에서 좀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네. 분석을 해서 우리가 향후 이제 투자에 반영을 할지 좀 네, 그런 네. 것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그래서 오늘 외국인 직접 투자를 네, 가지고 맞습니다. 오셨다. 네. 저희가 아주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네. 사실 작년에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주식 시장에서도 100점 100승이었거든요. 그쵸, 네, 네. 외국인들의 바스켓을 잘 보는 게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힌트가 될 텐데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외국인 자본이 어디에 투자가 되고 있는지 국내 산업에서 뭐 그쵸. 지역별로도 네. 편차가 크다고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앞으로를 내다볼 수 있는 어떤 미래에 대한 큰 답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조금 듭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럼 저희 얘기 한번 더 해볼까요? 네. 뭐 앞서도 잠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이제 4년 연속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200억 달러를 지금 꾸준히 유치를 하고 있고요. 계속 늘어나네요. 네. 근데 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보다 이제 17.2%가 늘어서서 네. 269억 달러를 이제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2018년 기록인 거죠? 그렇죠. 네, 2018년 12월인 거죠. 그래서 네. 사실 이 최고치를 이제 기록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들어가 보면 뭐 분기별로 좀 살펴볼게요. 뭐 1분기, 뭐 2분기, 3분기, 4분기 자체도 사실 이제 3, 4분기 자체는 전년 대비는 좀 더 이제 줄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하반기 때부터 우리나라가 좀 안 좋기 시작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주력 산업이 꺾였어요. 그렇죠. 많이. 이제 그때 예. 이유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사실 저희도 상반기까지는 작년에 좋았다가 하반기 이후부터는 좀 전략에서 네네. 굉장히 좀 더 이제 좀 보수적으로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온 게 그리고 한미 금리 격차가 확대됐다. 예,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 시장에서도
반영이 됐었지만 직접 투자 현황도 3, 4분기 때는 오히려 이제 작년보다 전체로 연도로 봤을 때는 늘었지만 네. 하반기 때는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던 이제 그런 양상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아주 뚜렷하게 그쵸. 구분이 되네요. 극명히 아무래도 차이가 나죠. 네. 여건들이 좋지가 않았었기 네. 때문에 네. 확연하게 좀 극명하게 눈에 띄게 좀 꺾였다라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눈에 이게 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추세가 이제 올해도 좀 하강이 지속이 될 것이냐 다시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갈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 뭐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네. 그 실질적으로 오늘 다시 이제 최근에 코스피가 회복하고 있는 이유도 이런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작년 하반기 이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투자 쪽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인들 직접 투자도 이런 것들 때문에 줄어들기도 했는데 네. 사실 최근에 다시 시장이 회복을 좀 보이고 있는 거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좀 늦추겠다. 천천히 더 이제 하겠다라고 생각보다 오히려 꽤 늦출 그쵸. 수도 예, 있고 더 뭐 늦출 수 인하 있다라는 것 얘기도 때문에 나와서, 예, 네. 인하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오히려 역으로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제 그 위험 투자 심리가 좀 더 이제 확산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경기 부양책을 이제 다시 이제 내걸면서 연초부터 공격적으로 네, 굉장히 좀 이제 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좀 완화되면서 사실 연초부터 굉장히 지금 또 유가도 오르면서 사실 그런 부분 암울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연말 랠리는 없었으나 연초에는 다시 파이팅 넘치게 이제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연초부터 다시 외국인 직접 투자도 마찬가지고 네. 투자 현황 전체적인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다. 이런 매크로적인 걸 좀 한번 체크를 네.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작년 3, 4분기에는 일시적인 감소 정도로 저희가 좀 보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중요한 거는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다시 살아나냐입니다. 이제 이 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도 조금 헷갈리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뭐 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것과 외국인 직접 투자가 아까 다른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조금 더 자세하게 저 FDI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그 부분 관련해서 연관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 관련해서 FDI 관련해서 일단 개념부터 먼저 짚어볼게요. 뭐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행사하기 위한 외국인의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분을 이제 투자를 하고 경영권을 행사한다라는 점이 사실 우리가 외국인들 수급으로 이제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것과 네. 이런 이제 회사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경영에 참여하고 이런 건 좀 다른 거잖아요. 그 주식을 산다고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주인 대주주가 아닌 거죠. 거. 예, 그렇죠. 핵심은 경영에 나도 참여하겠다라는 예. 게 직접 그런 투자인 부분들 거죠. 관련해서 하는 거고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84년도에 외국인 직접 투자가 원칙적으로 자유화되고 조건이 완화가 되면서 사실 이 이후로 사실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도 급성장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1980년대 후반부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점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신흥국들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할 때도 제가 이제 베트남이든 뭐 인도든 다른 나라들 한 번씩 이제 쭉 훑어드릴 때 말레이시아든 꼭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 나라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 요건이나 이런 거 규제를 완화했을 때 그 나라들의 이제 그런 그 외국인 직접 투자가 들어오면서 급성장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네. 이제 이 시기를 겪었던 것처럼 네. 최근에 이제 그런 글로벌 경기 둔화가 오기 전에 그런 신흥국들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뭐 펀드든지 뭐 그런 증시 수익률이 좋았던 이유는 이런 것들의 영향이 굉장히 컸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네. 추후에도 다시 이제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면은 아마 이제 신흥국들 위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더라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외국인들 직접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이제 추이나 동향을 확인하시면서 네, 네. 투자의 이제 그 팁을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방금 이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신흥국으로 외자 유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말씀드린 베트남이 1위였고 2위가 아마 제가 중국이었던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같이 좀 증가 추세를 하반기에 약간 꺾이긴 했습니다만 네. 보였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자꾸 우리나라로 외자가 많이 유입되는지 그 근거나 이유들은 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사실 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작년에 특히 이제 최대치로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뽑아봤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또 작년이나 뭐 이런 얘기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또 네. 이제 김정은 수상의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진들과 남북 간의 그런 이제 리스크가 굉장히 완화된 것들이 보이면서 대외적으로도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지정학적 리스크, 네. 그 지금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최후의 남은 분단 국가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이제 그 리스크가 완화됐다는 게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도 외국인들의 이제 직접 투자가 좀 많이 이제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고요. 할인 요인이 제거가 된 그쵸. 거죠. 네. 그리고 수출 6천억 달러 달성. 네, 이 부분도 이제 큰 몫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계 이제 GDP의 77%를 차지하는 FTA 네트워크를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점. 왜냐하면 이거는 이번이랑도 연관이 되겠죠. 수출을 거의 6천억 달러를 달성했다는 거는 네. 저런 부분 관련해서 잘 이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있다는 사실 거고요. 다 연관이 되네요. 4번도 그렇죠. 네, 4번도 신용등급. 네, 국가 신용 등급도 이제 지금 최고 수준이고 네. 5번도 이제 높은 수준의 R&D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점들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한국이 계속적으로 매력적인 투자처다라고 이제 인식을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계속적으로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여지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FDI와 아까 이제 저희가 주식 투자할 때도 이 연관관계를 저희가 살펴보면은 한 이제 고려대에서 나온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이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의 뭐 생산성 및 그런 고용 파급 효과 분석이라는 그런 논문이 있는데요. 네. 그 논문에 읽어보면은 외국인 이 지분율이 그 기업의 1%가 늘어날 때마다 그 기업의 이제 부가가치가 0.9%에서 1.4% 정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효과가.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뭐 비상장 기업이나 뭐 이런 아직 이제 IPO를 하지 않은 곳에서도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상장된 기업들에도 보통 이제 외국인 자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전반적인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되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동향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분석하는 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종목들도 이렇게 서치를 해보면 외국인 지분율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기업도 있는 반면에 계속 외국인들 지분율이 낮아지는 그쵸. 종목들도 있어서 네. 이런 것도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맞습니다. 네.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사님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했을까? 네, 그 질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나라가 좀 많이 들어와 있을까요? 네, 실제로 이제 이 나라별로 좀 살펴보면요. 먼저 이제 유럽과 그리고 이제 미국 그리고 중국, 일본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알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 그 가장 크게 들어온 나라는 이제 유럽입니다. 네, 생각보다 좀 의외지 않네요. 저는 되게 저는 미국 미국, 중국일 줄 알았는데 대부분 다 이제 유럽이 가장 유럽계 자금이 많군요. 89억 2천만 달러가 들어왔고요. 네. 2위로는 이제 미국의 58억 8천만 달러. 의외인 게 네. 차이도 되게 크네요. 그러니까요. 조금의 그런 차이일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네, 굉장히 네. 많이 나고요. 네. 그리고 중국도 의외죠. 중국과 미국은 또 되게 비슷할 것 같았는데 또 차이가 많이 거의 납니다. 이제 계속 예. 반토막씩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27억 4천만 달러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13억 달러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세 거고요. 국가를 다 합히면 이제 유럽 규모 정도도 안 되네요. 그래도 네. 그러니까 예. 유럽이 그 정도로 되게 쨍쨍하게 맞네요. 많이 투자를 했다고 하는 건데요. 네. 사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사드 갈등을 빚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떨어졌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영향이 많이 있었겠는데요. 사드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좀 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전전에 이후에? 오히려 는 네.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예요, 네, 이게요? 뭐 일본이나 이런 거는 쪽은 더 줄은 거고요. 실제로 뭐 미국은 증가했고 일본은 거의 한 30% 정도가 감소한 거고 중국은 사실 사드 사태가 있었을 때보다 지금 거의 한 2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전후로 해서 차이가. 그때랑 비교해 보시면 이제 좋다고 보면 되고 여기 실제로 옆에 수치가 나와 있는데 2017년대는 거의 뭐 중국이랑 거의가 우리가 등을 돌리고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2018년대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많이 늘었네요. 네, 많이 들어왔고요. 네, 오히려 이제 일본에서는 좀 줄었고 유럽과 미국은 그래도 차이는 보이지만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각 나라와 우리나라의 그런 외교 관계나 그런 우호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기서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아직은 좀 절대적인 것 같긴 합니다. 유럽 쪽에 자금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뭉뚱그려서 저희가 유럽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안에서 좀 들어가
들어가서 국가별로 보자면 독일이나 영국 이쪽이 많겠죠? 네, 역시나? 그쪽 확실히 이제 그쪽이 좀 많은 영국계 경우도 많고요. 자금이나 네, 이런 것들. 뭐 외국계 네. 투자에 지금 보시면 거의 한 33%니까 거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세 나라를 다 합쳐도 네. 유럽이 지금 더 이제 높은 수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사드가 해소되면서 많이 늘어서 오히려 다행인데 오히려 줄어든 퍼센트 이제 일본이 좀 우려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는 30%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유를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2020년에 그 올림픽을 앞두고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그리고 일자리나 이런 공식률 없이 네. 경기가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한국보다 좀 더 이제 그런 것에 투자에 경쟁력이 있는 중국이라든지 그런 아세안 국가들,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면 이제 뭐 베트남 쪽이라든지 네. 그런 뭐 말레이시아나 이런 뭐 중국 쪽 관련해서 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는 그쪽으로 턴을 많이 했어요. 방향을 좀 네, 돌린 방향을 거네요. 그쪽으로 해서 전체적인 자금을 네. 줄인 게 아니라 네, 아. 투자 이제 그 효율성을 더 높이려고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사실 우리도 늘 비교를 하는 게 우리나라 네. 기업마저도 뭐 이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따졌을 때 해외로 이제 나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되게 탄력받고 경력 회복하고 있을 때 한국에 나가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그런 쪽 신흥국 위주로 더 나가서 아, 투자를 그렇군요. 하는 것이 더 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그 투자 효율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로 조금 집중이 되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네. 아,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마이너스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만약 그러한 이유라고 한다면은 조금 네. 더 일본 자금은 유치가 좀 더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그렇죠. 살짝 네. 들고 하네요. 네. 그렇죠. 워낙에 또 아세안 국가 쪽에서 경쟁력 있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일본 쪽으로는 그쪽으로 네, 자금이 좀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저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국가가 많이 들어왔나 이거를 저희가 이유와 함께 좀 동향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어떤 업종에 또 투자 메리트를 많이 느끼고 자금이 네. 들어가고 있는지 업종별의 좀 동향을 한번 봐주세요. 네. 선생님. 일단 업종별로 살펴보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일단은 업종별로는 아무래도 이제 제조업 투자가 제조업이요? 네, 38.9%가 증가해서 네. 가장 이제 강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약 거의 이제 100억 5천만 달러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그 다음이 운송용 기계. 그리고 기계 장비, 의료 네. 정밀, 그리고 비금속 광물 제품, 뭐 식품. 사실 이것들 자체가 우리가 섹터들 분석도 주식 투자할 때 하잖아요. 네. 뭐 오늘은 어떤 쪽이 강세입니다, 약세입니다 이런 걸 볼 때도 사실 이게 하루하루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뀌긴 하지만 이 추이를 이제 우리가 전년도를 보고 이 정도 늘었으면 사실 이런 것들은 선 반영보다는 나중에 이게 투자 이후에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이익이 발생된 다음에 그게 주가에 좀 시간적인 나온 텀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예.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는 오히려 이런 쪽 섹터를 좀 더 눈여겨보는 것이 네네. 나중에 실질적으로 왜냐면 외국인들도 투자를 했으면은 엑시트를 해야 되고 이제 실질적인 캐피털 게인을 얻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섹터별로도 이런 쪽 안에서 외국인 지분들, 그 네. 우량한 외국인 지분들이나 외국인 투자가 많이 일어난 곳들 그런 쪽 위주로도 좀 분석을 해보시면서 종목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팁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직접적으로 저희 투자자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힌트가 될 것 이게 같은데. 좀 굉장히 중요한 그 지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식품도 많이 늘었다는 게 전 좀 의외네요. 네. 네. 왜 의외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식품 쪽은 글쎄요, 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메리트가 있을까? 이제 이런 거는 조금 생각이 뒤처졌던 것 같고, 네. 최첨단 산업 분야 이런 거를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식품 쪽에도 많이 들어오네요. 사실 이제 뭐 예. 그런 부분도 많지만 저희는 이제 그 한국의 최근에 이제 그 식품 쪽 되게 큰 이제 대기업들 보면은 간편식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네네. 열풍을 일고 있는데 네, 유튜브에도 보면은 네. 간편식 먹는 거 많이 올라더라고요. 저도 크리에이터들이. 몰랐는데 또 지금 신라면 신땡땡 네, 것들 신땡땡. 같은 네. 경우는 지금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없어서 못 판다 다시 이렇게 굴땡땡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예. 뭐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있고 이제 글로벌하게. 그러니까 네. 사실 이게 굉장히 또 아이러니한 게 한식의 대중화, 그러니까 대중화는 되었지만 글로벌화는 일식이나 중식에 비해서 굉장히 덜 됐거든요.
네, 그런 유튜버라든지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준 덕분에 이제 글로벌에 가면서 도움 식품 많이 됐을 것 쪽으로도 같아요. 되게 이제 네. 많이 투자가 유치된 걸로 보여서 굉장히 문화적으로 그분들이 외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화끈한 매운맛을 또 보여주고 있고. 네,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밑에 보면 또 마이너스도 큰 쪽이 뭐 금속 제품이나 전기전자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화공 쪽도 많이 꺾였네요. 네, 예. 아무래도 지금 뭐 화공이나 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이런 쪽이 뭐 유망하지 않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네. 결국에 이제 이 지표가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전년 대비 늘었냐 줄었냐에 대한 얘기인데 네.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었을 때는 뭐 일본 쪽에서 예를 들면 뭐 중국이나 아세안 쪽으로 좀 더 메리트가 있는 쪽. 왜냐면 뭐 금속이나 철강이나 이런 쪽을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뭐 중국과 뭐 우리나라 이제 뭐 큰 이제 포스코나 이런 쪽이랑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좀 더 이제 그런 쪽으로 간다든지 약간 사실 이 업계 자체가 줄었다기보다는 네. 일단은 그런 이쪽 위주로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좀 우리나라에서 빠졌다라는 거는 네. 주의를 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하지만 여기 자체가 침체됐다 이런 의미는 아니니까 네. 어디까지 좀 참고치를 해주시고 오히려 여기서는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많이 는 곳들에 대해서 네. 이제 후 반영이 되니까 나중에 이제 선행 지표로 이제 보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면서 투자의 맥을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요거는 캡처해 두셔가지고 네네. 네, 굉장히 자주 네,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서비스업 관련돼서는 투자가 어땠는지 네. 네. 서비스업 관련해서도 이제 굉장히 투자가 많이 늘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가장 많은 투자도 거의 한 155억 8천만 달러로 이제 늘었다고 볼 수가 역시나, 있는데요. 네네. 네, 실제로 이제 뭐 IT 플랫폼이나 뭐 클라우드, 핀테크,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뭐 전자나 뭐 그런 실질적인 하드웨어 쪽은 줄어들었지만 IT 강국이라고 하는 것처럼 소프트웨어적인 쪽으로 관련해서는 네. 굉장히 투자, 뭐 서비스업으로 네. 분류가 되니까 많이 이제 들어왔다고 볼 수 있고요. 이사님도 지난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쵸. 활동하셨던 분야 같아요. 그쵸. 뭐 예. 이게 또 보면 4차 핀테크. 산업혁명 관련된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뭐 블록체인도 관련해서 다 들어가니까 네. 이쪽 관련해서 많은 투자가 들어왔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예. 이제 사업 지원 임대업 쪽. 저는 사실 저쪽 관련해서도 굉장한 게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창업 쪽 관련해서 굉장히 정부 차원에서도 밀어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다들 많이 보시는 게 네. 청년들이 이제 소규모 오피스, 그 소 오피스 이런 걸로 위워크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굉장히 해외에서 많이 지금 들어와서 서비스가 되고 있어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이 늘어든 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정보통신 쪽, 뭐 금융보험 쪽도 많이 늘었고 하지만 좀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도소매업 그리고 숙박 음식점. 사실 숙박 음식점은 진짜 그것도 그럴 것이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굉장히 암울한 기사를 읽었는데 네. 이거는 외국인들도 이제 정확하게 짚은 게 외국인들도 빠진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자체가 사람들이 이제 혼술 이런 걸 하고 집수를 하면서 네. 그 10년 전에 경기가 안 좋았을 때보다 지금 숙박이라든지 음식점이나 이제 그런 이제 주류를 판매를 하시는 그런 쪽에 매출이 엄청나게 급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 좋더라고요. 네, 정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여기서도 이제 반영이 되는 게 한국이 이제 굉장히 그런 것들로 추이가 안 좋고 네. 혼자서 이제 많이들 해결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알고 투자를 더 이상 공격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걸로도 좀 해석이 돼요. 네. 부동산의 마이너스를 보니까 또 중국인들이 전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쵸? 사실 이제 이런 부분도 관련해서 나중에 또 우리나라 지역별로 얘기를 할 때 네. 제주도가 거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의 땅이라고 한 우스갯소리도 얘기 나올 한때 정도로 정말요. 뭐 그랬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많이 늘었었던 게 이제 많이 빠지면서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사드 사태 이후로 이제 중국 쪽 투자가 작년보다 그 재작년보다 네. 작년이 거의 한 230% 40% 가까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줄었다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 안에서도 중국 사람들도 부동산보다는 다른 쪽 섹터로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좀 해석이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도 했습니다만 뭐 제주도의 중국인들의 투자가 엄청나다 이런 게 네. 항상 뭐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지역별로도 뭐 수도권 그리고 지방권 이렇게 차이가 조금 많이 납니까? 아까 편차가 심하다고 하셨는데 네. 지역별로도 조금 알려주세요. 네. 지역별로 제가 지역별로 한번 들어가기 전에 네. 한번 이제 그 조금 전에 업종에서 말씀드릴 게
의학 쪽도 이제 다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아, 의학 네, 쪽이요? 예. 외국 쪽 이제 제약업체랑 우리나라도 이제 보통 제네릭이나 이런 걸로 다들 많이들 관심 가지잖아요. 그 헬스케어, 뭐 바이오, 의학 쪽. 근데 의학 쪽도 이제 많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받아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데. 왜 줄었어요? 그러니까 왜 네. 줄었냐면요. 네.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건수 자체는 줄어들지 않는데 금액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 이제 왜 그랬냐면 거의 15배 정도가 뭐 15분의 1 정도로 금액이 많이 줄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인도나 동남아시아 쪽에서 이제 신흥국들이 바이오나 이제 의학 산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면서 우리 국내 쪽에 이제 더 이상 이제 관심을 크게 가지지 않고 해외 쪽 선진국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그 인도나 동남아시아 쪽으로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엄청난 또 투자 유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다들 예. 우리나라 지금 다들 관심 가지시는 게 아까 그런 IT 쪽이나 이런 쪽 아니면 서비스업 아니면 네. 다들 이런 제약 바이오 쪽 많이들 관심 생각했어요. 가지시는데 예. 외국인들 관련해서 이제 투자 유치가 좀 줄어들었다는 점이 다른 쪽 해외 쪽으로 많이 빠져나갔다라는 그런 점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제약 바이오 업종을 읽는 데 있어서 네. 이거 힌트가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워낙에 또 자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R&D가 진행이 돼야 해서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 종목들이 워낙 또 꺾이고 온 이쪽에서도 그렇죠. 신저가가 많이 나와서 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좀 반영이 된 또 시장의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지역별로 편차가 좀 심한데 이제 네. 얘기 한번 해볼까요? 지역별로? 네. 지역별로는 아무래도 이제 서울이 가장 최고죠. 그러니까 역시나.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정말 저도 이견이 없는 게 어느 나라나 그 보통 다들 이제 그 지역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뭐 지역 이제 다른 지방도 발전을 시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사실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한 뭐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고 비슷한 수준으로 갈 것 같다는 일본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고령화되고 이러면은 지방에 다들 내려가서 귀농하고 살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병원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나 훌륭한 의사나 이런 분들이 더 많으니까 다시 다 도쿄로 다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국에는 서울이 더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편차. 그러니까 이제 국내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뒤를 이어서 네. 사실 인천, 뭐 경기, 그리고 이제 4위 같은 경우는 울산입니다. 되게 울산이에요? 의외죠. 네. 갑자기 지금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서 가다가? 울산으로 갑자기 이제 4위로 내려왔고요. 지방 중에서 가장 많은 투자가 울산인 거네요. 그러면? 그리고 네. 이제 또 5위는 의외로 강원도입니다. 네. 그리고 6위가 대구고요. 네. 그리고 7위가 충남 쪽, 8위가 경남, 그리고 마지막 9위가 의외로 또 부산입니다. 부산이 근데 부산이 보통 이제 일본 사람들의 투자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일본의 투자가 이제 많이 줄면서 꺾이면서. 부산이 제일 이제 네. 저조한 이제 것을 좀 보여줬는데요. 뒤에 좀 그 실질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분석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일단 울산이 올라온 거는 저희가 뭐 자동차나 조선 쪽이라고 보면 되는 건지? 네네, 맞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뭐 울산 같은 경우는 네. 기사로도 따로 이제 막 나가지고 네. 울산이 이렇게 투자 유치를 크게 했다 뭐 이렇게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지금 많아졌는데요. 오히려 막 거제나 이런 조선 쪽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지금 막 통영이나 여기는 박살이 났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울산 쪽 이쪽은 말씀하신 대로 뭐 자동차나 이런 쪽들로 이제 많이 투자 유치를 받으면서 굉장히 지금 네. 다시 부흥해서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점 관련해서 오히려 지방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지역별로는 다들 이제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들도 많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이제 부동산도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지방부터 많이 빠졌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보다 방어력이 좋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네. 여기 표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제주도도 그래도 들어가면은 네. 좀 순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닌가요? 제주도는? 다들 이제 제주도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제주도는 정말 의외로 거의 이제 순위도 안 들어가고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네. 없군요. 1억 3,700만 달러니까 부산의 거의 뭐 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이제 그거밖에 보시면 안 돼요? 됩니다. 사실 굉장히 이거는 이렇게 1, 2, 3, 4, 뭐 1위부터 9위까지의 순위는 네. 사실 1, 2, 3위는 다들 대단하다고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4위가 울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저기에 어떤 공장과 어떤 회사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지 뭐 저기에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값이 형성이 되어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네. 사실 의외로 제주도 아까 이제 잘 말씀해 주셨는데 투자가 거의 한 90%가 빠졌어요. 전년 대비. 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썰물처럼 아예 빠져나간 거네요. 전년에는 거의 한 10억 8,900이니까 네. 거의 이제 강원도 수준, 5위 정도 수준에 랭크가 당했었는데 됐었는데. 근데 거의 지금 한 10분의 1 토막인 거죠, 거의. 네, 거의 한 완전 급감이네요. 87.4%나 이제 네. 급감했는데요. 사실 이제 2010년에 거의 한 5억 원 이상 이제 투자했던 이제 외국인한테 영주권을 주는 것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제주도에 땅 사는 그런 이제 중국 분들이나 투자 이민제가 실시가 되면서 네, 네. 많았었는데 그게 이제 급감한 거죠. 투자가 이제 감소를 하니까 밀물 이제 썰물 빠지듯이 쑥쑥 이렇게 빠지게 된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편중 현상이 굉장히 이렇게 심해지면서 제주도가 이제 이렇게 빠지게 됐는데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감소가 돼서 실제로 이제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부흥이 돼서 그 뒤늦게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에 있는 숙박을 다 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네. 어디 동남아나 해외 어디 놀러 가기 애매할 때 뭔가 리프레시 하고 싶을 때 가장 많이 떠나는 곳이 제주도잖아요. 네. 근데 제주도에 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이제 묵을 곳이 없다, 뭐 호텔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런 쪽 관련해서 이제 그 숙소나 숙박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건설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지금 또 제가 아무런 아까 이제 음식이라든지 그런 식음료 쪽 관련이나 뭐 주류 쪽 관련해서 매출이 엄청나게 떨어진 것처럼 지금 제주도 쪽으로 넘어가서 그런 것들을 만드신 분들이 지금 계속적인 공실 때문에 그 손익분기점도 달성 못 해가지고 뭐 포기를 하시거나 정말 힘들어서 다시 정리를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도 그러세요? 네,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좀 투자 이민제 때문에 저런 것들 때문에 기회였었지만 아무래도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그 유동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급감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주도가 이렇게나 투자가 많이 줄었어라고 이제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타격 같은 경우는 내국인들이 되게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겠어요? 예,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네. 사실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도 계속적인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블록체인으로는 예를 들면 ICO 를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걸로 좀 이제 풀고 있잖아요. 원희룡 지사님이. 근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풀어 나가면 새로운 그런 모멘텀이 생기면 네. 외국인 직접 투자가 좀 더 유치되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2010년도에 시행됐던 그런 이제 투자 이민제 이런 것처럼 이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제주도에 추가적으로 뭔가 이렇게 뭐 예년에 그런 이제 추이를 보는 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제주도 지역을 얘기를 설명을 해주시다 보니까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건데 외국인 직접 투자의 단점도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자금이 들어왔다가 급격히 빠져나가는 저희가 일명 한번이라고 하죠. 네, 그쵸. 이런 자금들이 많을 경우에는 엄청난 또 타격이 단기적으로 예상이 돼서 이런 부분은 또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한머니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들어오고 나서 사실 뭐든지 뭐 그 한머니가 들어오고 나면은 이게 다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나가게 된다거나 네. 아니면은 이런 걸로 경영권을 쥐어 흔들 때 굉장히 이제 그 위기감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FDI나 이런 외국인 직접 투자 관련해서 네. 좀 더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한 두 가지 형태로 이거를 투자하는 형태를 좀 이제 보셨을 텐데 네. 먼저 살펴보면요. 1위가 일단은 그린필드형이라고 해서 이게 또 유형별로 나누는군요. 네, 유형별로 그린필드요? 나뉩니다. 네. 그린필드형이라고 해서 뭐 200억 1000만 달러라고 이제 해서 2017년보다 2018년이 27.4%가 이렇게 올랐고요. 그리고 인수합병형이 마이너스 4.9%로 68억 9천만 달러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지분을 소유하는 거, 아까 이제 외국인들이 지분을 투자해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외국인이 국내 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10% 이상을 이렇게 취득을 하거나 아니면 임원을 파견을 하거나 네. 기술 공여 등으로 국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단 이렇게 이제 지분 취득률이 10%를 넘지를 않아도 지분 매입을 통해서 해당 기업의 이제 경영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네. 이 역시도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로 간주가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외국인이 새로운 공장을 신설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사업장을 세우는 것을 바로 이 1위를 차지한 그린필드요? 그린필드형 투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기존의 사업에서 주식을 취득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경영에 참가하는 것을 인수합병형 M&A형 투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지역별로 아까 뭐 울산 쪽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뭐 충남이라든지 뭐 강원도나 이런 데들 잘 살펴보면은 뭐 외국인 투자 특구 뭐 이런 이제 지역 이런 것들을 뭐 그 산업지구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준 곳들이 또 맞아요. 있어요. 충청도도 제약바이오 쪽으로 네, 맞아요. 맞죠. 그래서 네, 이제 네. 그런 것들 관련해서 아, 네, 대응을 네. 해주다 보니까 그린필드형으로 이제 보통 그렇게 되면은 뭐 법인세를 감면을 해준다든지 뭐 5년 동안 뭐 무상으로 뭐 이제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린필드형 같은 경우는 좀 메리트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고 네. 오히려 이제 인수합병형으로 들어오는 거는 제가 이제 뭐 금융 쪽 IB 뭐 그런 투자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여쭤봐도 국내 쪽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M&A 시장하는 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많이 줄었기 때문에 많이 재미는 많이 못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투자 요인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인수합병은 우리나라도 좀 감소하긴 했는데 지난해 네. 워낙에 불안 요인들이 많아서 네. 전 글로벌적으로도 인수합병이 약간 축소가 됐던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뭐 그 경기가 둔화가 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제 공격적으로 저렇게 하기보다는 또 밀어두는 케이스도 있을 것 같고 상황을 조금 좀 보면서. 이제 네. 하려고 하다가 좀 네. 이제 관망하거나 홀드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많았죠. 맞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사실 지금 상황보다는 잘 다시 되는 걸 보고 다시 데려가거나 뭔가 인수합병을 하고 싶지 네. 뭔가 다들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이걸 되게 옥석을 가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체크를 또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아까 또 이제 제주도에서 아까 손 거두는 거 관련해서 한번 또 체크를 해보면요. 중국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요인도 좀 우리가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인의 투자 이민제가 감소한 거,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감소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안 하니까 건설업이 굉장히 같이 연관돼서? 연관이 예, 돼서 네. 이제 바늘 가면 실 따라가는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이니까 네. 아무래도 건설, 뭐 건축 쪽 관련해서 뭐 인테리어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다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다 이렇게 빠지면서 워낙 이제 그쪽은 매출이든지 단위가 크다 보니까 굉장히 제주도에는 좀 타격이 큰 컸었겠네요. 걸로 네.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외국인 직접 투자의 어떤 지역별로 동향은 어떤지, 업종별로, 네. 그리고 어느 나라 투자가 많이 들어왔는지 이런 거 세분화해서 조금 살펴봤는데 중요한 거는 올해 동향이잖아요. 네. 올해는 어떤 쪽에 외국인들의 자본이 많이 유입될까? 네, 이사님의 좀 뷰를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결론 좀 가능할까요? 네, 사실 뭐 작년에 이제 그 봤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시게 되면요, 올 한 해 우리가 또 이제 이거에 대해서 팁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숙제를 내드리고 싶은데 산업통상부나 아니면 코트라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이제 어떤 각 나라에 이제 진출 무역업 관련해서 투자를 하거나 나갈 때 코트라요? 네, 네. 그 지원을 해주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서포트해주는 곳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들어가 보시면 지금 사실 2019년도 외국인 투자 직접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 관련된 가이드라인이나 Q&A 관련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네. 그 따끈따끈
근사근하게 최근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 뭐 1월 초에 나왔으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보면은 네. 우리나라 이제 분들도 투자에 대해서 움직일 때 올해 부동산 뭐 이런 쪽이 완화가 됐네. 그러면 이쪽으로 많이 들어올 거야. 아, 이게 또 강화가 됐네. 그러면 이쪽으로는 많이 줄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외국인 직접 투자 관련해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정책들 관련해서 코트라에 들어가시면 그걸 한번 리포트를 쭉 읽어보시면 아 이게 전년보다 이런 것들이 더 이제 풀어줬네. 아니 이런 것들은 좀 더 안 좋아졌네. 예를 들면 제주도에 아까 투자 이민자가 2010년에 들어와서 확 올라갔던 것처럼 어느 분명히 어떤 지역이나 어떤 특정 산업군에 외국인들 직접 투자를 할 때 이런 혜택을 주겠다. 네,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주겠다라고 하는 곳들이 있으면은 아마 2019년에는 굉장히 좀 그쪽으로 핫한 지역, 지정이 될 것 같다.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투자의 좀 키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굉장히 또 나중에 이미 나온 걸로 우리가 투자의 그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 남들 모르는 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네.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산업통상지원부 자체가 올해도 이제 지자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유관기관을 통해서 협력 체계를 통해서 5년 동안 이제 연속 200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4년 연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그 이상을 할 거고 목표로, 아마 네. 이제 뭐 사실 작년이 워낙 269억 달러로 너무 이제 많이 했으니까 올해는 그 이상을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5년 연속 200억 달러 목표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거기 수치라서,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2019년에는 외국인 직접 투자가 어디에 많이 이루어지는지 찾아보시면서 올해 되게 좋은 투자 결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숙제를 내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돌아가는 걸음이 약간 무겁긴 한데 네. 숙제하시다가 궁금하시면은 네, 저희한테 전화 언제든지. 주셔도 되고 네, SNS 이용해서 코트라 또 산업통상부 네, 홈페이지 보시면서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시면 인사님 언제든지 답변해 주실 네네. 거니까 네, 저희 다시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사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최유진 이사와 함께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올해도 정부가 목표로 하는 외국인 투자 유치 금액을 좀 채울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을 조금 희망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그 자금이 어디로 들어와서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중장기적으로 미칠 것인지 이거를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계속된 동향들을 살펴보면서 그 흐름 추적해 가신다면 투자 전략 찾는 데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은 저희 보안편으로 찾아뵐게요. 7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